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들은 뭐 즐거운 시간 가족분들하고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강사 생활 하다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이겠죠. 네, 이게 강사 생활 하게 되면은 네, 그쵸, 퍼스트 추석이죠. 네, 강사 생활 하게 되면은 이 명절을 세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시험 기간인가 아닌가 그것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신정, 구정, 재학원 운영하면서는 또 그때도 쉬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이라는 게 대단한 명절이었구나 새삼 다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만나고요. 네, 그러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같은 영상을 세 번째 촬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가족들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다가 애기들이 너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 촬영하던 거를 중단했고요. 두 번째는 음성이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도 연휴니까 좀 릴렉스하게 진행을 하려고 제 하루 일과를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빼놨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네, 다 날아갔고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밤늦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뭐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맥주를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이제 자는 게 근 20년이 됐거든요. 20여 년간. 네, 음주를 했는데, 한 5일 전쯤부터 맥주를 끊었습니다. 네. 맥주를 끊었는데 뭐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뱃살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끊었어요. 근데 예상외로 맥주 생각은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손발이 좀 붓고, 네. 그리고 식은땀도 좀 나고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주 하신다면은 적당히 즐기시기를, 네, 권장드리겠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지, 이거 생각보다 심해요. 지금 그래서 조금 괴로움의 연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오늘 드릴 말씀 드릴게요. 오늘 드릴 말씀은요,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네, 끊임없는 변화. 정말 끊임없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명리학이라고 부르는 요 학문 있죠. 이 학문은 사실 주역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주역 그러면 이 주나라의 역을 뜻해요. 근데 이 역이라는 거는요, 사실 변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변화. 네, 변화를 뜻하는 단어고요. 변화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곧 주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역으로부터 탄생한 명리학도 역시 계속적인 변화다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네, 하늘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약간 잘리네요. 얘가 하늘건이고요. 그리고 얘가 땅곤입니다. 네, 이게 사실 건하고 곤이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닌데, 저희가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약간 이런 버릇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건이 좋은 걸로 묘사가 되고 곤이 안 좋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왜냐면 요 하늘건은 순양을 뜻하고요. 양기운. 그리고 요 땅고는요, 순음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사실 남자고 여자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데 사람들이 오류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얘는 이거고 쟤는 저거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사실 잘못되거든요.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거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건 틀린 거예요. 네. 왜냐면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틀이 어떠하고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가를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이 역이라는 게 순양과 순음이
마치 두 개의 기둥처럼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요. 하늘과 땅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 양과 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도 있고, 그다음 뭐 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레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바람도 있고, 그리고 뭐 불도 있고, 물이 있었으니까 불도 있어야죠. 그리고 뭐 연못도 있고, 막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순양,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순음, 땅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리학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요. 저희가 삼합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자, 삼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자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신자진, 그럼 수국이다. 그래서 이제 수여왕국이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 중에는 지장간 안에 임수가 있고요. 자 중에도 임수가 있으면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 중에도 개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삼합으로 신자진은 아니지만 축토 안에도 개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똑같은 글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역은 뭐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와 이 임수는 엄연히 다르고, 이 개수와 이 개수도 엄연히 다르며, 이 개수와 이 개수도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자연학이라고도 하잖아요. 자연 그대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편의상 제가 양력으로 쓸게요. 신월은 8월이고요. 자월은 12월, 진월은 4월, 축월은 1월이 되겠습니다. 자, 8월에 따뜻한 임수가 어떻게 12월에 추운 임수와 똑같겠냐는 거죠. 그리고 12월에 이 혹한의 개수가 어떻게 늦 봄에 곧 다가올 여름을 앞두고 있는 개수와 똑같겠냐는 거죠. 그리고 요 늦 봄의 개수가 어떻게 이 아주 추운 혹한의 개수와 똑같겠냐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겨울이어도 12월 말에 들어오는 이 개수와 그리고 1월 중반부에 들어오는 개수는 또 엄연히 다를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명식은 뭐 무신일주에 신자진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유금을 한번 써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명식은요. 무자일주인데 마찬가지로 신자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유금을 또 써넣어 보고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도 신자진, 여기도 신자진. 그래서 수의 성향이 대단히 강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공통점은 음기가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기운은 음기니까요. 자, 하지만 A라는 사주는요, 자월생이기 때문에 겨울이죠. 춥다예요. B라는 명식은요, 신월 8월생이기 때문에 따뜻하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8월에는 사람들이 막 활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중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막 뒤섞이면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음기가 강하니 대단히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A 명식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춥죠. 추우면은 사람들이 막 활동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몰두하고 연구하고 깊이가 있는 것을 하는 와중에서도 또한 음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끝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명식과 이 명식이 똑같은 신자진이 있고, 자수라는 글자 안에, 네, 이 신자진이 형성되는 것도 보면은 자수라는 글자 안에 임기수가 있으며, 여기는 임수가 있고, 여기는 또 개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임기수가 있고, 임수가 있으며, 또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다, 왕하다 라는 거는 둘이 똑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네. 왜? 자중의 임수와 신중의 임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신다면은 대단히 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는 A 명식을 빼고요. B 명식을 빼고요. 자, 이 명식은 조후상으로도 춥다. 그리고 음기가 강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음기는 이제 수기운을 뜻하고요. 자, 그러면은 사, 유, 축이 왔을 때 얘는 금국이라고 하잖아요. 금. 그럼 금은 뭐합니까? 금생수를 하죠. 사유축이 왔을 때 결국에는 금이 강화가 되니까 금생수를 하니까 대단히 안 좋겠다. 안 그래도 음기가 태가한데 음기가 더 태가하니까 대단히 안 좋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중에는 경금이 있고 유중에는 경신금이 있으며 축중에는 신금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얘는 초여름이잖아요. 초여름 안에 있는 경금이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사주인데 초여름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를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해준다. 그러면서 금생수를 해주니까 기피를 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유금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좀 쌀쌀하죠. 쌀쌀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금의 왕이 들어왔으니까 경신금이 다 있으니까 금생수를 대단히 강하게 하겠다. 자, 근데 축은 가뜩이나 추운 자월생이 축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만났고 그 안에서 예리한 신금, 차가운 신금이 들어왔으니 다소 불리하겠다 또는 고립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만에 하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것과 똑같은 구조이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지만 놓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천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천간은 결국에 하늘을 의미하고 결국에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이 받아주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명식과 똑같은 명식이 있으시더라도 그리고 축대운을 지나신다라고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으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예시, 또 다른 예시 한번 또 들어볼게요. 저희가 해, 묘, 미 그러면 이제 목국이라 그러죠. 나무의 삼합입니다. 해, 묘, 미. 자, 이 안에 간목이 있고요. 근데 해월은 초겨울이잖아요. 그럼 초겨울 속에 좀 쌀쌀 맞은 초겨울 속에 간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묘목 안에는 가불목이 있습니다. 얘는 봄이잖아요. 완연한 봄 기운을 띠고 있는 간목을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토는 7월이에요. 그럼 여름이죠. 대단히 뜨거울 때예요. 요 안에 을목이 있습니다. 요 을목은 대단히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는 을목이라는 거죠. 즉, 이 을목과 이 을목이 다르고 이 간목과 이 간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토 안에도 을목이 있죠.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은 묘목 다음에 오는 을목이에요. 인묘진이니까요. 얘가 3월이고 얘가 4월이니까요. 그러면 요 을목보다는 이 을목이 조금 더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인목도 안에 간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2월이에요. 2월의 간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해월보다는 따뜻할 거고 초겨울이니까 2월이니까요. 그리고 묘목 안에 있는 간목보다는 조금 더 차갑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똑같은 글자가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라는 거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가끔 뭐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로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명식을 보고 이 친구들을 차단시켜 놔야 된다. 자,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럼 이 범죄자는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태어났다고요? 너무 남 얘기라고 너무 막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역이라는 거는요, 계속 같은 말씀드리죠. 계속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과 땅은 바뀌지 않겠죠. 건과 하늘과 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고 그것이 곧 인간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곧은 길로 가든 그른 길로 가든 그것은 환경이나 어떤 하늘의 탓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올곧게 가는가, 내가 계속 그르게 가는가, 그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있다라는 거는 옳지 못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부자다.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기가 수월하겠는가는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대전제예요. 우리가 법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을 위배하는 하위법은 다 위헌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도 역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명리학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을축일이에요. 을축일날 그 신경이 예민해지시거나 막 관절 불편하시거나 또는 저처럼 이렇게 편두통 오시는 분들 틀림없이 계시거든요. 근데 마침 또 추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시댁에 가셔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럴 때야말로 인간의 의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승화시키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가, 그것만큼 중요한 건 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쪼록 그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이제 가족분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석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잊지 않고 연락 주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게 또 일과가 있다 보니까 천천히라도, 오늘 답장 못 드리더라도 천천히라도 답장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